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이 작은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조금 고단할 때 혼자 조용히 들어와 잠시 앉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삶이란 게 늘 바쁘고 때론 외롭고 말은 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은 없고 그런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취하고 떠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그 마음을 살며시 내보이는 그 조용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말로는 못하겠던 이야기가 술 한 잔 앞에선 어느새 톡하고 흘러나왔던 그런 순간. 혹은 미운 사람도 술자리에선 왠지 모르게 조금은 덜 밉게 보였던 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술이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 오디오북은요, 딱딱한 논문도 아니고 지루한 강의도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들께 들려드리는 라디오 한 편. 누군가 옆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마음을 열고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위가 처음 마주 앉는 술자리. 부모와 자녀가 어른이 되어 나누는 진짜 대화. 직장 동료 사이에 얼음처럼 녹는 어색함.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술잔 안에 담긴 오랜 마음들까지. 술이라는 건 그저 알코올이 아니더라고요. 그 잔 속에는 그리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사과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볼게요. 귀 기울여 주시고 혹시 마음 한 자락 건드리는 대목이 있다면 혼잣말처럼 한마디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맞아, 나도 그랬지 하고요. 그럼 사람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 이유. 첫 번째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1. 저녁 무렵 작은 잔 하나로 시작되는 마음.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이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라디오처럼 조심스럽고도 다정한 위로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어르신들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숨 돌릴 수 있는 따뜻한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입이 심심하거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잔을 기울인다는 건 결국 마음을 내민다는 뜻이고 눈빛을 마주한다는 일이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경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퇴근 후 마당 한켠에서 동네 분들과 조용히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누셨을까? 그 얼굴엔 웃음이 없었지만 또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잔을 채우고 비우고 가끔은 짧은 한숨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어머니께서 그만 좀 마셔요 하시며 바가지처럼 쏘아붙이시다가도 기어코 안주를 하나 더 볶아 내놓으시던 그 손길엔 뭔가 말 못할 이해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던 듯합니다. 그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술잔 안에는 단지 알코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었던 고단한 하루의 피로 숨겨왔던 자존심. 가끔은 소리 없이 건네는 위로 한 방울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평소엔 말이 없던 친구가 술 한 잔 마신 자리에서 문득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던 그날. 자식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조용히 한 잔 건네며 꺼내보던 그 밤. 그 순간의 공기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가슴 어딘가가 조금은 따뜻해지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술자리를 찾는구나 하고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이에 술이 놓이면 참 묘한 일이 생깁니다. 조심스러웠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오랜만에 마주 앉은 사이도 서먹서먹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늘 말이 짧던 분도 한두 잔 들이키고 나면 어릴 적 이야기, 속상했던 감정들을 꺼내놓습니다. 반대로 늘 말이 많던 사람도 갑자기 말이 줄어들고 대신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게 술의 힘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힘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술은 분명히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이겠죠. 오늘은 그냥 당신이랑 한잔 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서로가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술자리는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술이 좋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독한 물일 뿐이겠죠. 결국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심스레 놓이는 그 무엇입니다. 어색함을 풀어주고 때로는 용기를 건네주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도 단순히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로는 못했던 감정과 시간 속에 묻혀있던 기억, 용서, 이해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잔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결코 작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다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천천히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어르신들의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주길 바랍니다. 2. 장인어른과 사위의 첫 술잔.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장인어른 앞에서 잔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려 애쓰지만 긴장된 표정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아버님, 한 잔 받으십시오. 사위는 정중히 두 손으로 잔을 올립니다. 그 모습엔 겸손과 존중이 담겨 있고 아직 서먹하지만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잔을 받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술을 입에 댑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 사이에 흐르는 건 술보다 더 깊은 감정입니다. 그 한 잔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위가 내 딸을 정말 잘 보살펴 줄까?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여인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이 친구가 그 자리를 함께 나누겠구나. 장인어른의 마음 한켠에는 뿌듯함도 있고 약간의 서운함도 있고 세월이 흘렀다는 실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위는 또 사위 나름대로 장인어른 앞에서 제대로 예의를 갖추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며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술자리에서는 굳이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도 대화가 될 수 있고 그저 서로 잔을 천천히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사위는 존경의 마음으로 술을 따르고 장인어른은 신뢰의 눈빛으로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의 술이라는 매개가 하나 놓이면서 서서히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장인어른이 엄격하고 말 없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유쾌하게 농담을 던지시고 또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합니다. 나도 네 또래 때 장인어른 앞에 앉아서 말이지 어휴 손에 땀이 줄줄 흘렀다니까. 그 말에 사위는 피식 웃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던 사위가 어느새 조심스레 반주 이야기도 꺼내고 장인어른의 취향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버님, 혹시 막걸리는 어떠세요? 제가 근처에서 맛있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장인어른은 쿡 웃으며 마셔보자, 한 잔 하고 잔을 내밀죠. 그 짧은 한마디에도 따뜻한 허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실 아주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 사이에선 결코 가볍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시간을 나누며 같은 잔을 기울이는 과정이니까요. 그 술자리에서 단지 술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고 장인어른은 사위의 진심을 천천히 확인하며 안심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침묵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음입니다. 과음을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의 술, 진심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잠만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어느 쪽이든 흥에 겨워 말이 많아지거나 실수를 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배려는 항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첫 술자리를 몇 번 겪고 나면 어느새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닙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을 편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장인어른 역시 사위를 볼 때 단지 사위가 아닌 우리 딸의 남편, 이 집안의 남자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날엔 사위가 장인어른께 먼저 전화를 드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한잔하시죠.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정도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마음이 통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떤 날은 술자리가 끝난 후 조용히 걷는 골목길에서 장인어른이 말없이 사위 어깨를 한번 두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손길 하나에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에 놓인 술잔은 단지 음료가 아니라 시간, 배려, 이해, 그리고 이젠 내가 우리 가족이다라는 조용한 수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술 한 잔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문턱을 건너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장면들이 쌓여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어떤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올리고 어떤 장인어른은 조용한 미소로 그 잔을 받아 마시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침묵 위에 천천히 마음을 얹습니다. 그 첫 잔을 기울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3. 부모와 자녀가 처음 마주 앉은 술상. 아들아, 너도 이제 성인이구나. 조용한 저녁, 부엌에 불이 은은히 켜지고 아버지가 찬장에서 오래된 술병 하나를 꺼내옵니다. 한때 선물로 받았지만 차마 열지 못하고 찬장 안 깊숙이 넣어둔 병.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먼지로 덮여있던 그 병이 오늘 드디어 열리는 날입니다. 내가 이 술을 마시게 될 날이 오긴 오네. 아버지의 말은 웃음 반 감회 반입니다. 아들은 멋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그 식탁 위에 두 개의 잔이 놓입니다. 한 사람은 긴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인생의 어른 문턱에 들어선 아들입니다. 짠! 잔이 살짝 부딪힙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첫 건배. 자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좀 이상해요. 그럴 수밖에요. 어릴 적 아버지가 술 마시는 모습은 어린 마음에 무섭게 보였습니다. 묵묵히 앉아 말없이 잔을 기울이던 모습, 때로는 술 냄새 풍기며 집에 들어오던 날. 그런 날은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방 안에 조용히 숨곤했죠.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와 같은 술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묘한 실감이 잔을 마실 때마다 밀려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그땐 왜 그렇게 엄하셨어요?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무조건 무서운 아버지였고 사춘기 시절엔 거리를 두게 되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그저 바쁜 하루 속에 서로 말이 줄어들었죠. 이제서야 마주 앉아 그 질문을 꺼내봅니다. 아버지는 잔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무섭게라도 해야 너희들이 잘 클까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나도 미안하구나. 그 짧은 대답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의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뒤늦은 이해. 그 순간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월과 감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 하지 못했던 진심이 잔 안에 담겨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엄마와 딸도 비슷합니다. 딸은 어릴 때 엄마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거울을 보며 화장놀이도 함께 하던 사이였죠.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엄마의 말이 모두 잔소리처럼 들리던 시절이 찾아옵니다. 서로 다정했던 그 시절은 아스라한 추억 속으로 밀려나고 딸은 자기 방 속상해하며 물러서곤 했죠. 그 오해와 상처들이 세월 속에 쌓여 이제는 어른이 된 딸이 마주 앉은 엄마에게 술잔을 내밉니다.
엄마는 그 잔을 보며 살짝 웃고 조용히 한 모금 넘긴 뒤 말합니다. 넌 몰랐겠지만 나도 너 몰래 많이 울었어. 그 말에 딸은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엄마의 잔을 다시 채웁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힘이 될게요. 그렇게 말로는 하지 못하던 이야기들이 따뜻한 술 한 잔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고 잠시 멈췄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천천히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며 자식은 또 그 마음을 어릴 적엔 잘 몰라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 술은 단순히 기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역사, 추억, 오해, 사랑, 후회까지 담고 있는 그야말로 마음의 잔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또는 특별한 날에 혹은 그냥 조용한 저녁의 틈에서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 같은 순간이죠.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릴 적엔 아빠가 너랑 이렇게 마주 앉아 술 한 잔 나눌 날이 언제 올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 말에 자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저도요. 늘 무서웠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마시니까 뭔가 좀 따뜻해요. 서로의 오해가 걷히고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사라지는 이 술상은 마음과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마주 앉은 부모와 자녀는 조금 더 가까운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녀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슴 깊이 묻어뒀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에 이 술상이 더 특별하고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단순한 한 잔의 술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의 작은 문을 여는 소중한 열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처음 마주 앉아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녹아있고 가슴 속에 남겨뒀던 진심이 살며시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잔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따뜻한 대화가 잔잔히 이어집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같은 어른이 되어 진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4. 직장 동료 어색함을 넘는 작은 취기.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 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무겁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도 늘 어딘가 불편하고 긴장됐죠. 회사라는 곳은 학교와는 또 다르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공간이니까요. 처음 입사하고 참석한 회식 자리, 말도 많고 얼굴도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몰라 망설이던 그날의 기억. 아직도 가끔은 떠오릅니다. 상사 옆자리에 앉게 되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고 술잔을 들고서도 어느 타이밍에 따라야 할지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자리에 꼭 한 사람쯤은 있습니다. 자기 잔을 조용히 들이밀며 말없이 술을 따라주는 선배.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지죠. 힘들지? 한 잔에.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약간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선배의 잔을 받으며 작은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나도 조심스럽게 술을 따라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잔이 오가다 보면 조금씩 대화가 트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이 피어납니다. 우리 팀에 온 지 얼마나 됐지? 이제 2달 다 되어갑니다. 아, 그래.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 평범한 질문들. 하지만 그 질문 속엔 관심이 담겨 있고 배려가 숨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조금은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도 오갑니다.
사실 처음에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날카롭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그랬죠.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어요. 그래도 말은 부드럽게 해야지.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하자. 이렇게 작은 사과와 이해가 오가는 순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사무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술잔 하나로 조금 더 사람답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늘 무뚝뚝한 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죠. 내가 말은 거칠어도 너희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그거 하나는 알아줘. 그 한마디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평소엔 칭찬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후배 한 사람을 돌아보며 너는 요즘 고생 많고 너는 회의 준비 잘했더라. 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뭐라고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모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술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참 묘한 도구라는 거려. 물론 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마시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실수도 생기죠. 하지만 딱 필요한 만큼 말을 트게 하고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잔이라면 그건 분명 사람 사이를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언젠가 후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내 모습과 똑 닮은 눈빛을 가진 친구였죠. 말도 없고 항상 표정도 굳어 있었던 그 친구. 처음엔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작은 술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따라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근데 다 지나가더라. 그 말에 후배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 친구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함께 웃게 되고 회의 중에도 눈빛이 통하게 되었죠. 술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덜어내고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머리는 조금 무겁더라도 그날의 술자리를 떠올리며 웃음 짓게 되는 날도 있죠. 아, 어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제는 저 팀장님도 좀 다르게 보이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직장이라는 곳도 조금은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 사이에 놓인 한 잔의 술은 그저 기분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술자리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한 동료가 되고 조금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그렇기에 조용한 저녁, 작은 가게에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술 한 잔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 잔 안에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려는 마음, 고생했다는 위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다짐, 그런 여러 감정들이 녹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직장 동료들이 어색함을 조금 내려놓고 작은 취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술잔 하나가 내일을 함께 살아갈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5. 친구, 말 안 해도 통하는 술 한 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녀석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실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뭔가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히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도 그냥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죠. 잔을 따르며 이런저런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는 다른 술자리와는 다르게 친구와의 술상에서는 말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조용한 음악이 깔린 허름한 포장마차 한 켠. 오래된 술병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앉아 말없이 서로의 잔에 술을 따라주는 그 순간이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야, 요즘 어때?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래, 마셔. 이 단출한 대화 속에는 수십 가지의 감정이 오갑니다.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지쳤다, 버겁다. 그런 말들이 한마디. 그렇지 뭐, 에 녹아 있는 겁니다. 친구는 그런 말들을 굳이 다 듣지 않아도 합니다. 눈빛 한 번이면 어깨 한 번 툭 치는 걸로도 다 알 수 있죠. 어릴 적 골목에서 함께 땀 흘리며 놀던 그 친구.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교 끝나면 당구장 들렀다 집에 가고, 군대 갔다 와서는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던 친구. 그런 친구와의 술자리는 단순한 회포를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자란 시간이 쌓여온 세월이 이 순간을 더욱 묵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먼저 잔을 비우면 말도 없이 슬며시 따라주는 술. 눈도 안 마주친 채 잔을 들어 건배하고 그냥 조용히 마십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한마디를 꺼냅니다. 너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지? 응. 나는 아직 살아계시긴 한데 요즘 마음이 좀 그래. 아버지가 나를 전혀 기억 못하셔. 날 보면서도 누구냐고 물어보셔.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친구의 잔을 다시 채워줍니다. 내가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날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신 술이 그저 입을 축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약 같은 술이 되었죠. 가끔은 이렇게도 합니다. 한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도 굳이 찾아가 괜찮냐? 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시간 괜찮으면 한잔할래? 그래, 지금 갈게. 그게 친구죠. 말을 줄이고 대신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만 비우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진짜 친구 사이의 증거입니다. 아마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감정일 겁니다. 젊었을 땐 친구를 만나면 떠들썩하게 웃고 서로 자랑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세월이 쌓이고 각자 인생의 굴곡을 한두 번 겪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것 또는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고단한 인생을 말없이 어깨로 받아주는 그런 자리가 더 귀하게 느껴지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없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소파에 앉더니 잔을 꺼내놓더군요. 조용히 따라준 술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꺼낸 말. 야, 나 회사에서 잘렸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괜히 위로의 말도 못하겠고 가볍게 웃으며 잘 됐네, 좀 쉬어 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저 술잔을 비우고 또 채워주고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구는 다시 일어나 다른 직장에서 다시 웃으며 전화했습니다. 야, 고맙다. 그날 내가 있어서 좀 덜 무너지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친구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사람이 살면서 가족 말고도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 친구와의 술자리는 요란할 필요도 대단한 안주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연이 담긴 주점 한 켠, 혹은 집 앞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이 오가는 자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신 술 한 잔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다음 만남까지 우리를 이어줍니다. 친구와의 술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술잔으로, 침묵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 세월이 흘러도 서로의 주름이 늘어나도 인생이 달라져도 그 친구와의 술자리는 늘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언제 술 한잔하자. 그 말 한마디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멀어진 사이 다시 마주하는 술상.
가끔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문득 전화가 오는 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망설이다가 그냥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인사가 오갑니다. 잘 지내지? 응, 뭐 그냥 그렇게. 그러곤 조심스레 이어지는 말. 시간 되면 술이나 한잔할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집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지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멀어진 사이였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마주 앉은 술상. 처음엔 괜히 어색하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술잔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며 마음을 숨깁니다. 우리 오랜만이지. 그래, 많이 늦었네. 근데 고맙다. 나와줘서.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자리엔 말보다도 더 많은 게 잔속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다 하지 못했던 사과, 차마 꺼내지 못했던 미안함, 속으로 몇 번씩 되뇌었던 후회. 그땐 내가 좀 미안했어. 아냐, 나도 잘한 건 없지. 서로 그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다 보면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립니다. 기억 속에서 서로를 밀어냈던 시간들이 술 한 잔에 녹아 사라지는 듯한 기분도 들죠. 사람 사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멀어진 이유를 정확히 모를 때도 있고 그냥 바빠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멀어지고 마는 경우도 많죠. 특히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던 만큼 조금의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멀어진 사이일수록 다시 마주 앉는 자리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이 멀어졌는지조차 이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죠. 어느 순간 둘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러도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엔 묵은 감정이 풀리고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이 담겨 있거든요. 술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그저 마셔 하는 말 한마디에 담아 전할 수 있게 하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고. 하지만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술 한 잔이 그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그 사람을 용서하게도 되고 또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상 너머에 앉은 그 사람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왠지 마음이 놓이기도 하죠.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돌아옵니다. 야, 너 그때 기억나냐? 우리 둘이서 몰래 그렇게 옛 추억을 끄집어내며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느덧 시간은 훌쩍 흘러갑니다. 계산서를 들고 일어설 땐 이상하게 아쉽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날이면 돌아오는 길에 괜히 하늘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아, 다행이다. 이 인연이 이렇게라도 다시 이어져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죠.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이번엔 내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불러야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 조심스레 다시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사이에 조용히 술 한 잔이 놓여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술잔은 말 못한 진심을 대신하고 꺼내기 어려운 사과를 전하며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우리 술 한잔 어때?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던 벽을 허물고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7. 결국 술은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는 것.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한두 잔으로 끝나는 날도 있고 때론 마음이 무거워 도란도란 말하다가 끝내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래 기억에 남는 술자리는 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 특별해서 그렇지요. 사람이 만나서 술을 마신다는 건 그저 입을 축이기 위해서도 심심풀이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마주하는 마음입니다. 조금은 멀어졌던 사이도, 너무 익숙해져 무심했던 사이도 술이라는 조용한 다리를 건너 다시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혼자 마시는 술잔은 때론 쓸쓸하고 술맛도 밍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술은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침묵 속에서도 묘한 위로가 스며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술은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잔을 함께 기울인 기억은 긴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나를 다독여준 손길이 떠오르고 어떤 날은 조용히 옆에 있어준 눈빛이 생각나기도 하죠. 술을 마신다는 건 사실은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꼭 참고 못했던 말을 꺼낼 용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때 참 고마웠다는 한마디를 전할 용기. 그 모든 걸 우리는 종이컵이 아닌 유리잔 속에 담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술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전하는 마음이 있는 법이죠. 말보다 술이 먼저 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엉켜있는 관계에서는 말을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술의 힘을 빌립니다. 한잔 하실래요? 그 말 한마디는 때론 당신과 다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결국 마음의 초대장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술이 대단한 무언가인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마시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겠죠.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래도록 함께 지내온 친구와 조용히 앉아 이야기도 없이 술만 주고받은 밤. 그때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혹은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작은 잔을 돌리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시간. 자식이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술을 따라줄 때의 뭉클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술을 따르며 조심스레 웃을 때의 따뜻함. 이 모든 순간들은 술 자체보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술은 사람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매개체. 마음을 담은 잔, 진심을 담은 술. 그 잔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묵묵히 사랑을 전하고 오래 만난 친구들이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해로 멀어졌던 두 사람이 그래도 한번 보자며 술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중일지도요. 그렇게 술잔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는 순간 그건 단순한 음주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 하나의 따뜻한 장면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멀어진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랜만에 얼굴 좀 봅시다. 그때 못했던 얘기, 이제 와서라도 좀 나눠보시죠. 그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은 술잔 위로 조심스럽게 피어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술자리 중 가장 아름다운 건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한 잔 기울이실 기회가 있다면 그건 그냥 술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서 보시죠.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우리 한잔 하실래요? 8.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술자리. 너도 이제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무리 함께 살아도 말 한마디에 마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 처음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며느리는 무척이나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무심한 표정으로 집안을 살피셨고 그 한마디 말에도 괜히 위축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 애가 잘 자고 있냐? 그런 물음 하나에 며느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긴장했었죠. 대답을 해야 할지 말지 그 사이에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소주 한 병을 꺼내며 오늘은 나랑 한잔하자. 말로는 못했던 얘기 그냥 털어놓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랑 술을.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을 꺼내는 게 어려운 건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술 한 잔에 담길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술잔을 채우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조심스레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나는 말이 좀 짧은 사람이어서 그게 너한테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거야. 미안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그런 걸 괜히 마음에 담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말을 나누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말도 못 꺼냈지. 그러니까 너한테만은 잘하고 싶었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어머니도 여자로서 힘든 점 많았잖아요. 그냥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 순간 술잔이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충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말로 하기 어려운 진심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쌓여왔던 벽이 술잔을 통해 조금씩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술잔 속에 담겨서 서로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죠. 며느리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었고 자신도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걸 깨달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고통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술 한 잔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부드럽고 가까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말로 전하기 어려운 진심이 술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동안의 서먹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미묘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항상 엄격한 존재로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엄격함이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술 한 잔이 만들어낸 변화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술잔 속에 담겨 나누어졌고 그 술자리는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죠. 어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술자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이 술을 통해 조심스럽게 드러났고 그들은 그렇게 한 발짝 더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에게 다가가기에 두려움이 없었고 며느리는 어머니의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 후로 그들은 점차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밥을 함께 나누거나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술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매개로 해서 그들은 조금 더 마음을 열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술은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술자리가 바로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을까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럴 때 따뜻한 술 한 잔이 나누어지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술자리가 있을까요?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고 싶은 그때, 그 술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기약하면서 한 잔 기울여 보세요. 10. 고부 갈등, 서먹거림을 없애는 작은 술상. 고부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그 미묘한 서먹함이 계속 쌓일 때일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말 한마디에도 긴장이 흐르고 불편한 침묵이 깔립니다. 며느리는 늘 내가 잘못했나 하며 고민하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하고 답답해합니다. 서로를 잘하려고 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말과 마음은 종종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무리 마음을 열려 해도 말은 점점 짧아지고 눈치만 커져갑니다.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쉽게 풀리기 어렵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고부 사이에서 작은 술 한 잔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꼭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평범한 저녁 간단하게 김치 부침개 하나 부쳐놓고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놓습니다. 우리 그냥 좀 쉬자, 얘야. 이런 말 한마디로 시작된 술자리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어머니, 저 사실 시댁 오는 거 무서웠어요. 어릴 땐 그냥 부모님 품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른이란 걸 실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술잔을 들며 대답합니다. 나도 며느리한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자꾸만 불편한 말만 했던 것 같아. 그 순간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립니다. 술이란 게 참 신기한 힘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된 말투도 풀어지고 말로 하기 어려웠던 미안함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죠. 술 한 잔이 만들어낸 그런 작은 변화는 그저 한 번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똑같이 명절이 돌아와도 그 둘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뜻함이 스며들고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린 느낌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그 둘 사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죠. 그때 그 작은 술자리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서먹함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을지도 모릅니다. 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다가서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술자리를 통해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서로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오랜 갈등이나 불편함이 조금씩 풀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래의 따뜻함이 회복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술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운 순간에 술 한 잔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기도 합니다. 마음이 다치기 전에, 말이 멀어지기 전에 술 한 잔이 말 대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따뜻한 일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관계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순간.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술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오해들이 어느새 풀려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 술자리는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저녁, 간단한 술 한 잔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과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그 순간, 한 잔의 술이 그 틈을 메우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자리가 끝난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날 이후 둘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었던 진심이 술잔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명절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부 갈등이 풀린 자리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술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작은 술상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술은 그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쌓였던 벽을 허물고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게 해주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술 한 잔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결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술 한 잔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살고 있죠. 그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 잔의 술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다가오길 바랄게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자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